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한 번 발병하면 평생 동안 지속되는 피부염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몸 전체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성도 강하고 음식물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있지만 아직 완전한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귀 뒤의 아토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이 유독 귀 뒤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치료도 어렵다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귀 뒤의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아토피가 어느 곳에 중점적으로 생기느냐 또는 전체적으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아토피의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귀 뒤에 생기는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토피 어려운 병이죠. 어려운 병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입니다. 물론 뭐 증상을 임시로 가라앉히고 일하는 바르는 약이나 치료법은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좀 면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토피를 근본 원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 중에서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법이 다른 것이 한의학적인 아토피의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몸 전체에 발생하는 아토피가 상당히 원인 치료하기가 쉽지 않고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아토피를 치료해 보면 의외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는 전체적인 아토피보다 훨씬 치료가 용이합니다.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와 부분적으로 오늘 주제인 귀 뒤에 생기는 이런 아토피는 사실은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치료법이 달라요. 참 그게 한의학의 우수성도 되지만 참 인체의 신비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게 인체입니다. 근데 사실 피부병처럼 아토피 피부병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병도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이 아토피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오늘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귀 뒤에 아토피가 생겼을 때 한의학적인 치료는 귀가 측면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귀 달린 사람 없잖아요. 측면에 있죠. 이 측면이라는 게 담경락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쓸개담입니다. 쓸개담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좋게 해주는 쓸개담을 좋게 해주는 인숙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인숙산이라는 약이 많이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 소쇼탕이라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연교음이라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병의 일반적인 원인은 뭐냐? 전체적인 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심혈 부족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혈 부족이라는 것은 심장과 혈이죠. 심장은 화잖아요. 화는 자꾸 피를 말려요. 물을 말려요. 그러니까 부족되죠. 그래서 심혈 부족에 의해서 아토피가 생겨요. 진액이 자꾸 말라 들어가니까 아토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칠거칠하고. 그게 거칠거칠해지면 가렵고, 가려 긁으면 상처나고, 또 상처가 깊게 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 담허의 측면에 나는 거 아토피. 쓸개 담자죠. 담이라는 것은 한열을 주관해요. 한열을 주관하면 진액이 말라요. 그게 진액이 마르니까 피부가 건조해져요.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가려워요. 가려우면 자꾸 긁으니까 더 두터워져요. 상처나요. 이게 아토피의 악순환입니다. 그 중에서 식적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식적, 먹는 거와 연관돼서 생긴다. 먹는 게 과하면, 알맞게 먹으면 괜찮아. 너무 과하면, 또는 시간을 맞춰서 먹지 않고 저녁만 계속 먹으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두통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피부로 이상이 오는 사람이 있고, 허리로 이상이 오는 사람이 있고, 변으로 이상이 오는 사람이 있고, 간질같이 발작같이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도. 그 허리 디스크 오면 그냥 가서 일반적인 처치해요. 진통제써요. 저녁을 죽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토피도. 식적열이 있으면 반드시 식적을 잡는 치료를 해야 돼요. 식적에 의해서 열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섭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토피의 근본적인 치료가 돼요. 식적열에 의한 것은요, 손바닥에 열이 나고요, 볼따기가 통통하고요, 입술이 두툼하고요, 눈딱부리가 두툼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배가 막 이게 배란간에 살이 쪄가지고 갈라졌어. 이렇게 자국이 막 튼 자국이 있어. 식적에 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토피가 왔다. 식적에 의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당신 식적에서 왔으니까 저녁을 적게 먹고 밥을 빨리 먹지 말고 이런 얘기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럼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고쳐요. 못 고쳐. 자기 습생을 못 고쳐요. 피부가 건조한데 내열이 발생하면 어때? 진액을 더 말리고 그럼 어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풍열에 의한 것. 풍열에 의한 거예요. 코가 찍찍거리고 귀에서 소리 날 때도 있고 얼굴에 점도 생기고 어지럽다고도 그러고 풍열에 의한 기침이 있어요. 풍열에 의한 기침은 어떠냐면요. 토할 듯한 기침을 해요. 그럴 때는 그 풍열에 의한 것을 치료해주면 아토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병의 대표적인 약들은 연교음이라든지 인숙산이라든지 시평탕이라든지 해독사물탕이라든지 인가름 같은 이런 약을 그 원인에 맞게 잘 쓰면서 섭생을 잘 지키면 너무너무 어려운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원인을 제공해주면 절대로 아토피가 낫지가 않아요. 아무리 약을 잘 써도 또 재발해요.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자꾸 제공해 주니까. 좋은 피부로 태어나려면 선천적으로 좋은 피부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임신 중에 감히 금기당기산 같은 약을 쓰면 아기가 피부가 태독도 없고 피부가 너무 좋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태어날 때 녹용을 갈아서 먹고 진통이 올 때 먹고 아기를 낳으면 피부가 정말로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 뒤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 사실 아토피라는 차원에서 보면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으나 한의학에서는 귀 뒤에만 나는 아토피, 귀 뒤가 가장 심한 아토피는 치료법이 좀 다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인숙산 같은 이런 약들을 써주면 담경에 운행이 잘 되기 때문에 귀 뒤에 있는 아토피가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귀 뒤의 아토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성인보다 아이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은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긁다가 피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치료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5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귀 뒤에 아토피 현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자다가 나도 모르게 긁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고 찢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조그만 애가 코도 골고 비염 증상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과 더불어서 아토피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이 어린이한테 아토피를 치료해 주는 약을 투여했더니 키도 많이 컸고 코 고는 것도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지면서 매우 만족스러워한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어린이 환자도 역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체질 궁금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특히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긴 모습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선천적인 약점에 의해서 병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도 눈밑이 컴컴하면서 눈이 큰 것이 담이 허한 그러한 체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담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같이 컴컴하면서 눈이 크고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체질들은 대개 열이 잘 납니다. 그래서 열이 혹 났다 식었다 그러니까 비염도 생기고 또 아토피도 생기고 이랬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편도가 부어서 열도 잘 나고 그래서 담과 관련된 흠을 보완해 주니까 코 고는 것도 좋아졌고 아토피도 좋아졌으며 비염 증상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흠을 보완해서 인체가 좋아지니까 이런 모든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이 어린이 환자 다른 불편했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콧물과 헛기침을 자주 하면서 가래가 있고 가래가 항상 그렁그렁했는데요. 편도가 잘 붓고 가벼운 중이염 증상도 있었으며 태어날 때서부터 귀 뒤가 피부가 좋지 않았는데 아이가 자꾸 그것을 자극해 주니까 찢어지기도 하고 코도 많이 곤다고 하면서 애기인데 너무 여러 곳이 아프니까 엄마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네, 어린 아이인데도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 어린이는 특징적으로 귀 뒤에 피부 아토피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귀가 있는 곳이 바로 측면이죠. 한의학에서는 측면을 쓸개 담과 연관된다. 담 경락과 연관된다. 앞뒤를 연결하는 동시에 아래 위로 귀가 왕래하는 그러한 경이 곳이 되죠. 그래서 담경과 귀의 승강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해주는 처방을 써야 됩니다. 또한 눈밑이 검으면서 편도가 잘 붓는다는 것도 쓸개 담이 허한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담병은 한열을 주관하기 때문에 한열을 주관한다는 것이 감기가 자주 오고 감기 증상 비슷하게 비염 증상으로 나타나고 열이 났다 식었다 그러니까 바로 측면에 귀 뒤에 아토피 증상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열을 잡아주기 위해서 인숙산을 투여해서 진액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비염 증상도 좋아지면서 코도 골지 않고 태열도 좋아지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약이 바로 인숙산입니다. 이 인숙산이라는 약이 이 아이한테는 정말 명약이 된 건데 그거는 바로 생긴 모습, 나타난 증상 이런 것을 보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준 것이죠. 네, 어느 곳에 태열이 심하냐에 따라서도 그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한의학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태열 또는 피부병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뭐 어느 곳이든지 그냥 바르면 낫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의학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턱에만 태열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콩팥과 연관되는 겁니다. 귀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측면이니까 담경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 발가락에 태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측선 오지의 손등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태열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것은 심장과 연관돼서 태열이 오는 것입니다. 심장화와 연관되어서 태열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귀 뒤에 태열이 났다는 것은 귀 뒤는 담경이고 이 담경은 한열을 주관해서 한열을 없애주면 바로 진액이 정상적으로 운행돼서 태열도 좋아지고 비염 증상도 좋아지면서 코 고는 거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치료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약을 투여해서 진액이 생성되니까 피부도 부드러워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남성의 불안장애입니다. 남자가 뭐가 불안해? 남자가 뭐가 불안해? 힘이 없으면 불안해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근본 바탕이 약해지면 불안해요. 콩팥 힘이 약해지면 불안한 거예요. 여성은 대개 보면 내 욕심대로 안 돼서 화병에 의한 그런 불안장애가 많죠. 근데 남성들은 불안장애 올 때 보면 근본, 선천적인 거, 근본이 약해져서 오는 불안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성의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불안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남성이 사실은 불안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되게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남성이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불안장애가 많이 나타나죠. 남성들이 왔는데 소심하다 얘기하면 진짜 소심한 사람인데도 아니요 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긴장하고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죠.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고 긴장을 풀며 편안한 기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병적인 불안은 현실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 위험이 없어요 상황에서, 나 대상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예요. 현실적인 위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 불안을 느끼게 한 위험적인 요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과도하게 계속되는 경우, 이게 병적인 불안이에요. 불안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아주 절실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불안 장애의 한의학적인 범주. 탈영 실정이라는 게 뭐냐면 잘 살던 사람이 불안간에 못 살게 되는 경우, 또는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불안간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정말 불안해지죠. 정말 허무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불안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탈영 실정에 의한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해서 맨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떠받쳐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탈영 실정이 와요. 탈영 실정이 와요. 그때 불안장애는요, 특수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납니다. 한의학에는 이런 탈영 실정에 의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체질에 따라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기가 부족해서, 여기 기라고 그랬고요, 여기 심이라고 그랬어요. 요 심장이라는 게 여기에다가 기자가 붙은 거예요. 심장이면 심장이지 왜 심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하자면 심장과 관련된, 심장이라는 건 화죠. 화와, 심장화와 관련된 운행이 잘 안 돼서 오는, 운행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기운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심장의 기운이 부족한 거예요. 대개 어떤 사람이 그러냐? 근시안경을 쓴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얼굴이 붉은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심기 부족에서 오는 불안장애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애들 보면 한 학급에 40명이라면 30명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심기 부족에 의한 불안장애가 너무 많아집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안경을 쓰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음에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잡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심조라는 게 있고 심장과 관련된 조잡증이 있고 그다음에 혈어 조잡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잡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경성과 관련된 제일 많은 게 소화불량이에요. 신경성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한의학에서는 그걸 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많은 게 속쓰림, 소화불량, 두통 뭐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잡도 심장과 관련된 조잡이 있어요. 그걸 심조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소화장애와 가슴 두근거림과 긴장을 잘하는 것과 밥만 먹으면 화장실을 가는 대소변 문제가 이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에요. 혈어 조잡이라는 것은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돌출되고 갸름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낮에보다 밤에 나타나는데 위통증, 위경련 같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의 한약적인 범주는 이렇게 탈영실정, 신기부적, 조잡증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장애에 의한 한의학적인 치료는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치료해요. 형이라든지 색이라든지 맥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을 잘 짜맞춰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침치료나 한약을 투약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 불안장애 한의학적인 처방으로는 청심보혈탕, 승양순기탕 요게 이제 탈영실정의 대개 약들이고 자음건비탕 요거는 조잡증인데 허훈에 대한 조잡증. 정지화는 심기부족, 해독사물, 심장열, 화담청화탕, 조잡 심조증, 혈어조잡증 이런 약들이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아주 대표적인 처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처방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장애 환자들이 많은데 종류도 많고 치료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남성들의 불안은 여성들의 불안과 조금 다르고 한의학적으로 생긴 모습을 보아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남성의 불안장애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남성의 불안장애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불안장애 환자가 한약을 투여한 후에 좀 좋아진 경우가 있었나요? 네,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경우는 제주도에서 내원한 30대 중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불안 초조하고 모든 일에서 자신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남성이 불안하다, 초조하다,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 추진력이 없다. 이건 굉장히 큰 병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그것을 해도 이 불안증이 가시질 않더랍니다. 얼마 전부터는 잠이 안 오는 것이 심해지더니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다리를 심하게 떨고 입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사실 불안이라는 증상을 쉽게 넘길 수도 있는데 박사님께서 큰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네, 생김새가 이 불안증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성은 기가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을 잘 안 느끼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불안을 느끼는데 의욕까지 없다. 불안 초조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사실은 심각한 병이죠.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참 나이인 30대 남성이 이런 병이 온다는 것은 큰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병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런저런 약을 들어봐도 이 불안이 영 가시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얼굴색이 누렇고 큰 병을 앓은 사람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길고 팔다리가 긴 마른 체질입니다. 이런 체질을 양성음모의 표리형이라고 하죠. 깔끔하고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성정을 지닌 그러한 남성인데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우울과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인은 얘기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병 같지도 않은 병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이 잘 낫지 않고 원인도 찾아지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네, 이 남성 환자 맥은 어땠습니까? 맥은 남성치고 62맥, 61맥이니까 상당히 낮은 맥이었습니다. 이런 맥은 몸이 몹시 허하다. 또 냉해서 순환이 안 된다. 그것을 한의학에서 허한이라고 그러는데요. 허한한 그런 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맥이 상당히 낮은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맥이 이렇게 낮으면 보중 익기시켜야 된다는 한의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를 돋구고 가운데로 제대로 운행되게 해준다. 비위에서 제대로 운행되게 해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낮은 것을 중간 단계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중 익기 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불안증을 느끼는 이 환자,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병이 속에서 생겨서 몸이 축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남성치고는 맥이 유난히 낮게 치고 형상도 사지가 길고 살이 안 찌는 기가 부족되기 쉬운 형상이기 때문에 무기력, 식욕저하, 우울증 등 기 부족 증상을 호소하므로 기를 보강해서 불안증이나 무기력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상 기허의 효과적인 대표적인 처방인 보중익기탕 변방인 승양순기탕이라는 것을 선방했습니다. 이 승양순기탕이라는 처방은 보중익기시키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만 탈영실정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러한 것이 어떠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왔을 때 아주 좋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승양순기탕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을 투여하니까 20첩을 투여했는데 그동안에 침 치료도 해줬겠죠. 상당히 빠른 효과가 있었는데요. 불안하거나 다리 떠는 현상, 무기력증들이 모두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눈빛에 힘도 조금씩 생겨나고 말소리도 또렷했으며 중요한 것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0첩씩을 계속 5번을 투여했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으며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네, 박사님, 승향순기탕이 이렇게나 우울증, 무기력증, 불안증에 좋은 한약인가요? 네, 이 처방은 사실은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탈영실정이라는 말하자면 환경의 변화, 너무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못 살게 되거나 또는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갑자기 지위를 잃는 이러한 탈영실정 중에서도 마르고 살이 없는 이러한 보증이기탕형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러한 처방이 되는데요. 형생맥증을 합의해서 말하자면 생긴 모습이라든지 맥이라든지 나타난 증상을 종합해서 이 약을 투여했는데 바로 무기력증, 식욕저하, 우울증, 불안장애가 상당히 좋아졌던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았던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 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보내주셨네요. 조주연님. 박사님, 저는 올해 55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본래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했었는데요. 요즘은 밤이 되면 반대로 손발이 뜨거워져서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 찬물에 퐁당 담그고 자고 싶을 정도인데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조금 무리한 날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서만 느껴지는 증상이라 어디다 속 시원히 하소연할 길도 없어 홀로 소갈이 중인데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이 증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밤만 되면 손발이 뜨거워지는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심번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발이 다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발만 뜨겁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심번열인데요. 손발이 다 뜨거워지는 경우는 스트레스 화병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개 코가 오똑하다든지 피부가 까무잡잡하다든지 마른 체형들 또는 두상이 큰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손발이 뜨거우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때에 따라서는 발만 뜨겁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정이 고갈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래 서서 일하거나 또는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사람 또는 노동을 심하게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 아주 무리한 운동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신정이 고갈되기 쉽거나 이래서 발바닥이 뜨거워서 이불 속에 못 넣고 잔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생활 과다에 의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정을 돋궈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데요. 신정을 돋궈주는 약으로서는 육미지왕탕, 자음강화탕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오심번열의 경우에는 화울탕 같은 이런 약으로서 우울한 것을 풀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요게 뚜렷이 못해서 구별이 잘 안 돼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인가를 판별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조주연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귀 뒤의 아토피와 남성의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